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첫 번째 단어는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적 만남.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뉴스에 따라서 그날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 올라가죠. 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 떨어져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불안하면 팔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결국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한다. 기업의 이익과 함께 주가는 상승한다는 건데 이익이 많이 날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과 함께 가면 좋죠. 그런 게 이제 투자자들이 앞에 우리가 쭉 얘기한 전설적 투자자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 근데 존 보글은 근데 기업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 네, 위대한 투자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업을 고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 있지? 시장 전체를 사면 될 거 아니야. 시장은 커가잖아. 경제는 늘어나잖아. 그러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든 거예요. 여러 해결책 가운데 여러 해결책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선택해라.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제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처럼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굉장히 여러 애를 쓰고 복잡하고 만든다는 보장도 없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 단순한 방법, 시장을 사라. 네. 시가총액 상위 몸집 큰 종목 위에서 주르륵 한 몇백 개 사다 보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통해서 인덱스 펀드를 이제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앞서 얘기했죠. 투자하면서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용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사실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안 써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존 보글이 조사를 해봤대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펀드 말고요. 직접 투자하면서 평균 거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거래 비용은 아까처럼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는 거잖아요. 연간 한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거래를 자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 3% 정도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최소 3% 이상은 수익을 내야 그의 돈을 버는 거예요. 수수료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 수수료를 무시하는데 수수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50년 동안 주식시장이 연평균 8%의 수익을 줬다고 하자. 수수료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 경우는 $10,000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6만 9천 달러가 돼요. 50년 지나면. 그런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펀드 비용이 2.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년도에 $10,000는 $10,000는 50년 지난 후에 얼마가 되느냐? 14만 5천 달러밖에 안 돼요. 앞서 비용이 없다고 하면 46만 9천 달러였는데 14만 5천 달러로 쪼그라든다고요. 복리 수익의 마법은 복리 비용의 횡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뭐냐면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게 복리예요. 산에서 조그만 눈덩이를 굴리면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굴러가서 산 밑에 가면 엄청난 이 스노우볼이 돼 있는 것처럼 복리라고 하는 거는 계속 원금이 늘어나는 거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복리의 마법이 인간이 발명한 불가사의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8번째라든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리의 마법이 이 비용 앞에 무릎을 꿇는다. 수수료를 비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 지난번에 미소 씨가 펀드 투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펀드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펀드 그때 어렸을 때여서 네. 아빠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선택해 주는 거죠. 아빠가 고르셨겠죠. 그렇죠? 아빠는 그럼 뭘 보고 고르셨을까요?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거나 혹은 펀드 가입하는 회사에 가서 어떤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이제 시장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한 공공연한 비밀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좋았던 펀드를 들면 그 다음에는 망한다. 대부분 수익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몰리잖아요. 좋다고 하면 다 몰리거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차 좋다고 하면 비싸게 사는 거고 좋다고 하는데 몰려가면
돈 못 벌어요. 존 보글이 조사했더니만 1970년부터 운영된 355개 펀드에 36년이 흐른 뒤에 3분의 2가 정리됐대요. 물론 뭐 상당한 기간이죠. 우리가 펀드 가입했는데 3년 뒤에 갔는데 펀드가 없어지면 그건 황당하지만 2, 3년은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가는 펀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이제 펀드 인기가 시들해지거든요. 사람들 다 새 상품을 좋아하잖아. 지금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 언택 관련 펀드 이런 게 좋지 옛날처럼 뭐 굴뚝 펀드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투자할 만한 펀드를 고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을 이기기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사라? 인덱스 펀드를 사라. 인덱스 펀드 시장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가고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 존 보글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펀드를 쭉 여러 펀드를 다 파는 데가 있는데 비교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인덱스 펀드 쭉 치면 인덱스 펀드를 국내에서 파는 회사들이 주르륵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인덱스 펀드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아니라 IT만 사는 거죠. 그죠? 존 보글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섹터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더니만 답은 흥했다, 망했다. 결국 이렇게 해준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것들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이미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인기 있는 거는 비쌀 때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지나고 보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로 제가 또 뽑은 게 ETF라는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요. 이건 물론 존 보글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에 온리 투자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키워드로 붙이는 게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면서 최근에 관심 있는 게 ETF거든요.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네. ET도 들어봤고 ETF도 들어봤죠. 시장 전체를 사는 개념은 로직은 똑같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주식처럼 상장해내서 거기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사는데 아까 인덱스 펀드는 내가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시장 전체를 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낮은 보수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 전체를 사는 상품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 지수 펀드가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존 보글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제 존 보글이 있을 때 이 상품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ETF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존 보글에게 아니 ETF를 그러면 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만 NO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 인덱스 펀드는 상장 지수 펀드 ETF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ETF는 결국 거래를 촉진하려고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보다 효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들에게 이걸 마치 종목처럼 해가지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단타 매매를 조성하니까 결국은 단타 매매하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수료 많이 들어가고 결국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시장을 전체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ETF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보통 사람들도 ETF 일반 상품도 안 사요. ETF 중에 또 레버리지라고 해서 2배짜리 상품이 있어요. 더블로. 시장 지수가 1% 오르면 인덱스 펀드는 1% 오르겠죠. ETF도 1% 오르겠죠. 근데 더블로 오르는 레버리지는 시장이 1% 오르면 내가 가진 상품은 2배가 오르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2배 오를 것만 생각하고 2배 터질 것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국내 증시는 그래도 2배짜리 요즘 많이 사는데 미국 증시 4배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존 보글이 지금 돌아가셔서 다행이지.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야 너희들 뭐하냐. 뭐 하는 거야 이게. 시장을 사고 기업을 모르니 안정적으로 사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 상품을 이렇게 변질을 시켜가지고 ET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늘 사고 내일 팔게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게 정말 화병 돌아가신 거 아닌가? 존 보글 하늘에서 천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시장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유명한 퍼디 엽총은 아프리카에서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좋지만 자살용으로도 탁월하다. 인기 섹터에 돈을 걸고 비싼 보수까지 치르면 틀림없이 손해를 본다.